안녕하세요. 뭐하나TV입니다. 다낭 여행의 숙소는 이제껏 최고의 만족을 경험한 인터컨티넨탈 선 페닌슐라입니다. 방 3개를 예약했는데 현대 아멕스 플래티넘 FHR 혜택으로 각 방마다 $100 바우처 및 조식 무료, 룸 업그레이드, 4시 체크아웃을 할 수 있고, 제가 속한 방은 IHR 플래티넘이기에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와 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동수단은 버기카를 부르면 되고요. 시차가 2시간이 늦는데 자동으로 6시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김서방님의 부지런함으로 조식당 야외 테라스 테이블을 선점할 수 있었어요. 3일 내내 이곳에서 멋진 풍경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식의 수준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세팅 외에도 한식 잡채나 김밥도 있고요. 하나씩 맛을 볼 수도 없을 만큼 빵 종류도 다양하고 샐러드와 과일도 푸짐한 데다 베트남 특별식 코너도 매일 종류가 바뀌어서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호텔 앞 프라이빗 비치가 있고 인포부스에서 타올은 물론 선크림과 선케어 로션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키즈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1.2m에서 1.5m 수심 변화가 있고 옆쪽에는 유아들이 발이 닿이게 놀 수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성인풀도 궁금해서 잠시 올라가 봤는데 전체 1.5m로 아주 깁니다. 루프탑 형태로 뷰가 정말 멋져요. 마음 같아선 여기에 있고 싶지만 10분 수영으로 만족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수경도 대여가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점심은 풀장 옆에 위치한 1층 식당에서 이용했는데 선풍기 형태가 너무 독특합니다. 다낭 냄새가 물씬 풍겨져요. 강력한 흰색 검정색 실내 인테리어로 알고 보니 이 두 색이 베트남에서 옛부터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햄버거와 피자, 립을 시켰고 여기서 제 음료 바우처도 사용했어요. 베트남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여기에서는 한국 물가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5성급 식당 이용하는 가격이에요. 다시 비치에 나가보니 누군가가 패들보트도 타고 있고 어망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망을 치고 참여자가 망을 걷어들이는 형태인데 꼭 망둥어같이 생긴 물고기를 잡았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낚시 체험을 예약했습니다. 전통 낚싯대 형태로 체험을 했는데요. 한치로 물고기 밥을 준비하고 찌에 연결해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각자 손맛을 볼 준비를 하는데요. 강두가 할아버지랑 한 마리를 낚았어요. 막상 낚으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그 사이 아이들과 모래만 파면 나오는 조개들을 생생하게 관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2차전을 펼치는데 영 승부수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 타임에 체험자 제한이 있어서 아가씨가 다음 차례로 했는데 주원이가 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앞바다에 작은 물고기가 많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실컷 놀고 수영장으로 돌아와 어느새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잠이 든 강원이. 코 너무 귀엽죠? 저녁은 베어풋을 예약해뒀습니다. 해질녘부터 선셋을 보며 식사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비가 내리긴 했었네요. 모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퇴치제를 부탁하니 준비해 주셨고요. 식전빵도 너무 맛있고 48개월까지 키즈들은 식사값을 받지 않는데 그 키즈 메뉴 양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릴 플레이트 2개를 시켰었고 사이드로 나오는 가지 요리도 맛있었어요. 또한 지배인이 왔을 때 칠순여행이다라며 담소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생일 축하 디저트 서비스를 받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버기카를 부르고 방으로 들어오니 이날 아침 버기 전화 연결이 잘 안됐다고 전달을 했었는데 사과 메시지와 쿠키가 놓여져 있었답니다. 섬세하게 서비스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비스 받았던 샴페인을 맛보는데 부모님 방은 또 형태가 달라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방에서 콜콜 잠이 들고요. 다음날 동이 틀 때 제가 눈이 빨리 떠져 테라스에서 새벽 풍경을 마주했어요. 조식에선 베트남 커피는 물론 다양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 고르는 맛도 있고요. 방에는 1,2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아버님 휴대폰이 침대 가운데로 떨어진 해프닝에 직원 호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다시 나가는 길 이제는 강두가 강원이 신발도 신겨주려고 하고 점점 형아 노릇을 하는 듯 합니다.
이날 낮에는 아이들과 키즈라운지를 다녀왔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복층 구조로 미끄럼틀과 각 섹션마다 연령대에 맞춰 놀잇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공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인포에는 사과와 물이 있는데 직접 잘라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흔들의자에서 부비적거리고 유아존에서는 이것저것 탐색도 열심히 하고 매 시간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때에는 가면 만들기와 네일 체험을 해보았어요. 강도가 무당벌레 책을 참 좋아했는데 샘플에도 마침 있어서 엄지에다 네일 아트를 부탁드렸었고요. 여자아이들은 양손이 야무지게 예쁘게 봤더군요. 정말 다양한 이미지와 컬러링북도 있고요. 직원분들도 아이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나오는 길 눈앞에서 도마뱀도 관찰하고 점심을 룸서비스로 시켰습니다. 테라스에서 운치 있게 먹어보겠다고 음식을 하나하나 옮기는데 원숭이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 워낙에 원숭이가 많아서 문도 꼭 잘 잠궈야 한다고 체크인 때부터 직원들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설마 우리 밥을 먹으러 공격하진 않겠지 하고 위를 보는데 바로 위에서 저희를 보고 있는 원숭이. 아이들도 있고 하니 겁이 나서 다시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비치에서 모래놀이를 했어요. 대박인 게 모든 모래놀이감을 제공해줍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고 돌려주면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발라도 다낭 여행 후 정말 많이 굽히고 왔는데 이 모래놀이 때문에 더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시에는 내추럴 투어를 예약해뒀기에 다시금 투어카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 정도 호텔을 돌며 이곳의 이야기와 희귀종 원숭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정도 호텔 쪽으로 나와 놀고 다시 산 쪽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실제 오전에만 보통 투어를 진행하는데 예약이 풀이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별도의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팀만 오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도 보고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가족이 나와 앉아 있네요. 몸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몸집도 크고 부끄럼이 많아 숨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 원숭이 산에는 원숭이가 6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부지에서 일부가 호텔로 조성되어 있고 인간 세계의 5가지 원소를 컨셉으로 각 건물마다 포인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조식당 건물은 구름이었고 저희 방은 나무였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호텔 바깥쪽으로 나와서는 가족 사진도 찍어주시고 뿌리가 뒤엉켜 있는 오래된 나무도 소개해주며 쭉 둘레를 도는데 또 희귀종 원숭이를 만났어요.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은 연회장 같은 곳인데 저기서 국제적 행사들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모습에 떨어지는 태양과 참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물을 한 병씩 나누어 주셨는데 이쯤 와서는 물수건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서비스가 진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숙소종을 향하며 신사 같은 곳, 마사지동을 알려주셨는데 3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 베트남 1일 마사지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네요. 다와가서는 또 그 원숭이를 만났고요. 3번이나 봤다며 직원분이 더 기뻐하셨어요. 이 투어 때문에 이곳을 더욱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방에 냉장고가 없다 하셔서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정말 방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방보다 아래 등급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건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테라스에 있었습니다.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조식당에서 먹었는데 어른 음식을 적당히 시키고 키즈 메뉴에서 어른배도 불렸던 것 같아요. 여기 프로모션은 주류 무제한이라는 거였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딱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아버님 축하 서비스를 받았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옆 테라스에 앉아있는 원숭이들과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다른 분들이 체크인을 하던데 그분들이 조식 룸 서비스를 시켰고 그 룸 서비스를 훔쳐먹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 저희 테라스에서 지그시 보고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요놈들 정말 겁이 없긴 없나 봐요. 직원들이 한숨을 쉬며 치우시는데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조식입니다. 맛있게 먹고 베트남 전통배 같은 모양의 모노레일을 기다려 요가를 하러 가봅니다. 여기 모노레일이 다니는 옆에는 계단으로도 오를 수가 있는데 365계단이라고 해요.
곳곳에 자연과 인간과 세상을 연결한 스토리텔링 구성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1시간 요가도 너무 즐거운 체험이었고 아이들은 다시 수영장에 놀고 어른들은 전통배 체험을 하러 비치로 갔습니다. 실제로 직원분이 태워주시는 건데 파도 없는 잔잔함에 무섭지는 않았지만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우산이 준비되어 있어서 쓰면 되긴 합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호텔 전경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왼쪽 편은 풀빌라 형태로 1박에 꽤 비싸다 합니다. 저희도 1박에 60만원대였거든요. 방 3개를 했으니까 하루에 180만원 정도 금액이 들었던 꼴인데 얼마나 더 비쌀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패들보트도 연이어 해봤습니다. 어머님, 저 아가씨 신랑과 잠시나마 수상 스포츠 체험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돌아와서는 시원한 수영으로 열을 식히고요. 하루에 2번 정도 간식 타임이 있는데 베트남 전통시장에서 볼 법한 과일 장수 컨셉으로 직원들이 과일 또는 고구마를 나누어 줍니다. 안경 닦기 서비스도 있었고 여기는 다른 곳과는 질적 차별화가 확실했어요. 이제 여기서의 마지막 점심을 조식당에서 먹고 이제는 꾀가 생겨 아이들 음식이 양이 많아 어른 메뉴를 반만 시켜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빌벤슬리 갤러리 구경도 해보고요. 체크아웃을 합니다. 베트남 하면 이곳이 분명 떠오를 거예요. 지루할 틈 없이 3박을 알차게 보내고 떠납니다. 마지막 다낭 이야기도 이어갈게요. See ya!